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유체역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문제 풀 교재는 진센미디어에서 나온 기본 유체역학 2판이고요. 점상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다 넘어가고 바로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간격이 0.5mm인 평행평판 사이에 평행평판 이렇게 기다란 평행평판이 있는 거죠.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때 위평판이 0.3m/s로 움직이고 아래 평판은 고정되어 있다. 위평판을 움직이는 힘이 45N/m²이라면 기름의 점성계수는 얼마인가? 제가 이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풀이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 문제를 물어봤던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평판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는데 단위는 45N/m²로 나왔네요. 네, 그 부분이 의문이었고 잘못됐죠. 힘으로 표시하려고 한다면 뉴턴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잘못되어 있었고요. 아마 원래의 문제는 이 평판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이 평판에 가로 세로 관한 그런 디멘전이 있으면 전체 힘과 면적을 통해서 전달 능력이 해당되는 그런 값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로 풀어갈 수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다짜고짜 힘이라고 해놓고선 단위는 뉴턴/m²로 해서 학생들의 혼동을 주었던 문제이죠. 정확히 이 문제를 다시 쓴다면 위평판을 움직이는 마찰 전단 응력 이런 식으로 해서 응력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손으로 쓴 것이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문의했던 학생이 쓴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저는 잘 대답을 해줍니다. 이 학생은 제대로 잘 계산했지만 마지막에 단위가 틀렸어요. 단위가 틀렸던 이유는 중간에 풀이가 틀렸기 때문인데요. 어떤 풀이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공식이죠. 마찰에 따른 유체의 점성에 따른 전단 응력. 타우는 속도의 9배, du 나누기 dy. 여기서 y는 요 방향, y 방향이 될 것이고요. u는 이 평판 사이에 움직이는 유체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y와 이 u는 크게 사용되진 않고 있고요. 하지만 중대한 정보를 하나 빠뜨렸네요. 네. 전단 응력은 du, dy 곱하기 뭐가 들어가죠? 점성계수가 들어가죠. 점성계수는 u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의 풀이에 보면 또 제대로 다시 또 부활했으니까 잠깐 누락됐던 건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주관식이었다면 상당한 부분 점수를 아마 잃었을 겁니다. 아무튼 위평판을 움직이는 힘 아니고 평판을 움직이는 마찰 전단 응력은 45N/m²이고요. 속도의 9배. 속도가 현재 0.3m/s라고 주어졌고요. 평판 간의 간격은 0.05mm니까 속도 주어졌고요. 이 길이 y에 관한 9배의 이 길이 주어졌으니까 속도 0.3m/s를 이 y 길이로 나누면 왜 바로 나눌 수 있죠? 분명히 미분이라고 했는데 미분이지만 뉴턴 유체를 가정한다면 이 사이에 속도 9배가 마찰 9배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 식이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0.3m/s 속도와 단순하게 거리 0.5mm인데 0.005m를 썼네요. 단위가 또 틀렸네요. 단위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대 입학하셔서 단위 한 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는 분들 많죠. 익숙해져야 되고요.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는 0.3m/s, 평판을 움직이는 응력은 45N/m²로 미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간격을 0.05mm라고 했지만 0.5mm라고 했지만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0.5mm는
0.05mm라고 0이 하나 빠졌죠. 이것을 조금 약분을 해보면 여기 여전히 0이 빠졌고요. 여기서도 0이 빠졌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점성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0.3과 0.0005를 이쪽으로 넘기면, 미리 정리를 했네요. 이 부분을 미리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틀렸어요. 어느 부분이 틀렸죠? 일단, 아까 점성계수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0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60이 아니고 600이 되는데요.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를 세크를 위에 올려놨잖아요. 세크가 사실은 어디 있죠? 밑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는데 갑자기 분자를 올렸어. 이 부분도 틀렸죠? 그래서 세크는 이렇게 분자 밑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 꼴은 45Nm 제곱. 이제 점성계수 μ는 다시 60이 아니고 600이고요. S가 여기 아니고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쭉쭉쭉쭉 정리하면 분모가 있으니까 0.0075가 아마 될 거고, S가 여기 아니고 여기 분자에 올라와야 됩니다. 점성계수의 단위는 응력을, 여기 있죠? 응력을 속도의 9배로 나눈 것이 이 단위가 아니겠습니까? 응력,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속도의 9배, 속도는 미터 퍼 세크를 다시 길이로 나눈 것, 이것을 다시 나눈 것이 점성계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성계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 나누기 스퀘어 미터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검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0이 하나 빠지고 어쩌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답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여러분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20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점성 관련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앞에 나왔던 20번 문제의 틀린 부분을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친절하게 액체의 점성계수 단위를 제시해 줬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 곱하기 세크 나누기 미터 제곱이다. 만약에 20번을 풀었던 이 학생이 2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봤다면 단위를 틀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평행한 평판 사이에 액체가 흐른다. 두 개의 평행한 평판 또 나왔습니다. 평판 사이에 액체가 흐른다. 평판으로부터 평판 아무거나 요거라고 합시다. 수직거리를 y, 아까도 y라고 잡았었잖아요. y라고 하고 속도 u와의 관계를 보니까 u는 5y 마이너스 y 제곱으로 표시된다. 제가 요거를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식을 풀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y가 제곱 2차 함수잖아요. 두 평판 사이의 거리를 100mm라고 할 때 평판 표면에서의 마찰 응력은 마찰 전달 응력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문제에 오류는 없네요. 단 액체의 점성 계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 곱하기 스퀘어 미터이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식과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찰 전달 능력 혹은 뭐 유동 전달 능력을 해도 되고요. 타우는 점성 계수 뉴 곱하기 속도 9배. 이 식으로 다 문제를 풀어요. 점성은 사실은 다른 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 9배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하나로 주어졌잖아요. 0.3이라는 단일 수치로 주어졌는데 지금은 수직거리와 속도와의 관계를 일정한 관계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속도 9배죠. 속도 9배는 du 나누기 dy. 그냥 분수 아니죠. 여러분 이거 미분입니다. 미분이란 거 모르시고 공대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면 큰일 나겠죠. 5y 빼기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첫 번째 항은 5가 되고요. 두 번째는 2y가 됩니다. 이 부분 모르겠다고 하시면 애석하게도 공대 공부 여기서 멈추시고 고등학교 미분적분 다시 한번 기초를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속도 9배를 구했습니다. 평판 표면에서 마찰 전달 능력을 구했잖아요.
평판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구하라는 건지 이 문제 모호합니다. 모호하지만 특별히 답이 안 주어졌으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것도 평판이고 이것도 평판이고 여기서의 마찰응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좌표 여기서 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이겠죠. 사실은 이거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5y 빼기 y제곱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여기서 구하거나 여기서 구하나 사실 속도는 똑같아요. 아니, 값은 똑같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아무튼 y는 0, 0에서의 속도 구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속도 구배식 이미 구했잖아요. 5 빼기 2y씩 5 빼기 2y에서 y가 0인 경우죠. y가 0인 경우 넣어보면 속도 구배는 5가 됩니다. 단위가 뭐가 될까요? 단위는 놀랍게도 나누기 세크가 단위입니다. 아니, 나누기 세크는 단위가 있나요? 있습니다. 왜 있죠? 이것이 속도 구배이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거기서 y로 미분했잖아요. 길이로 미분했기 때문에 미터가 날아가고 나누기 세크만 남은 거예요. 자, 문제 다 왔습니다. 최종 이 문제 유동 전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점성계수 nu 곱하기 속도 9배로 해서 점성계수 주어졌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5 단위는 퍼세크. 자, 이 단위를 정리하면 퍼세크 세크 날라가고요. 5, 4, 20 그래서 0.2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전달 응력의 단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속도와 거리의 관계식으로 속도 구배를 미분한다 는 것까지만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접수됐던 점성 관련 나름 기초적인 문제 두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차근차근 생각하셔서 단위 한산 연습하시고 미적분 기본을 잘 익숙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